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나 수학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수학 교양서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기리의 수학자 틀리지 않은 법에 이어서 이번엔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슨 책이냐면요, 미래의 수학자에게 라는 책이고요, 이언 스튜어트라는 영국 대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맥이라는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편지를 써서요, 그것을 엮어서 낸 책인데요, 수학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교수가 되는 방법, 교수가 돼야 할 일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왜 수학을 배우죠? 수학이 뭐에 쓰이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봤어요. 또 여러분도 많이 궁금했을 거고요. 이 책은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알려줍니다. 또한 수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현대사회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편지 끌이다 보니까요, 저에게 하는 말을 거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장래 수학자가 꾸민 학생들, 수학이 무엇인지, 수학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또한 수학 흥미를 잃어가는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면 수학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것 같은 책이에요.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제 한번 책을 펼쳐볼게요. 이언 스튜어트라는 영국의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Letters to Young Mathematicians라고 써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왜 수학을 하는가, 변호사가 될 뻔합니다, 수학의 범위, 수학자를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는 법까지 나와서 수학생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챕터 왜 수학을 하는가부터 볼게요. 나에게 수학은 이런 것이라네. 수학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주었다네. 수학은 나를 자연의 법칙과 패턴에 눈뜨게 해주었어. 그리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해주었지. 사랑하는 내게, 자네도 짐작했겠지만 자네가 수학을 공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네. 나는 종종 수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학이 쓰인 곳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수학이 이용된 것인이라는 글자를 빨간색으로 써서 붙이는 거지. 물론 모든 컴퓨터에는 빨간 딱지가 붙여지겠지. 사실 수학이 쓰이는 곳에 모두 빨간 딱지를 붙인다면 수학 선생님에게도 그 딱지를 붙여야겠지. 또한 항공티켓과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 신호등, 그리고 채소에도 빨간 딱지를 붙여야 할 거야. 채소에도 수학이 쓰였다고? 그렇지. 농산물은 모두 복잡한 상업 재배 프로그램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 수학적 의미의 실험열계는 1900년대 초반에 고안되었지. 이것은 유전자 변형은 물론이고 새로운 품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야. 유전학은 수학과 연관된 학문이라네. 데이터로부터 정확한 유전자 배율을 제조하는 등 강력한 수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자네, 영화를 자주 보러 가나? 특수효과를 좋아하나? 스타워즈의 반지의 제왕 모두 수학을 사용한 것이라네. 세계 최초 100% 컴퓨터 애니메이션인 토이스토리 덕분에 수학에 관한 논문이 20편이나 발행되었다네. 컴퓨터 그래픽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수학적인 방법이거든. 컴퓨터 그래픽을 하기 위해서는 3차원 기하학을 해야 하고 빛과 관련된 수학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시작과 끝 사이에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삽입하는 보관법, 이것은 누나 수학의 겨울왕국 동영상에 설명이 나옵니다. 많은 것을 알아야 하지. 보관법은 수학에서 나온 것이라네. 컴퓨터는 엔지니어링을 잘할지 모르겠지만 수학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물론 인터넷도 수학을 이용한 것이라네. 사람들이 주요 사용하는 검색 엔진인 구글은 사용자가 요구한 정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웹페이지를 찾기 위해 수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졌지. 그건 행렬 대수, 확률 이론, 네트워크의 조합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야. 비행기는 위성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비행을 하지. 위성 항법 장치는 위성 장치로 위성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위치를 말해줄 수 있는 거야. 또는 비행기는 다음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도록 스케줄을 짜야 하는데 여기에도 수학이 필요해. 자네의 삶은 수학이란 거대한 바다에 떠있는 작은 보트와 같은 것이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수학을 멀리하면 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수학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할 수 없지.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나에게 수학은 이런 것이네. 수학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주었다네. 수학은 나를 자연의 법칙과 패턴에 눈뜨게 해주었어. 그리고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해주었지. 무지개 기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색깔별로 다른 각도를 갖는 원뿔을 형성하고 있지.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특정 방향으로 놓여있는 물방울로부터 나오는 원뿔 모양을 보는 거야. 그리고 각 색깔마다 독특하게 형성되는 원뿔 모양은 하늘에서 원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수한 많은 동심원을 보게 되는 거지. 이 각각의 원은 각각의 색깔을 말하고 있지. 수학은 자네가 이런 자연의 신비로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라네. 무지개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네.
나는 동물들의 움직임에 숨어있는 수학적인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물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수정을 바라볼 때도 그 영롱한 빛을 보기도 하지만 원자 격제에 대해서도 생각한다네. 파도나 모래 언덕, 일출과 일몰, 웅덩이에 있는 물방울, 심지어 전화선에 앉아있는 새들을 보면서도 수학과 관련지어 생각을 하지. 물론 우리가 안개 낀 바다 저 건너편을 바라보는 것처럼 매일 부딪히는 의문사항에 대해 모두 다 알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학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네. 수학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라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덧셈만 보면 가장 못생기고 형태도 갖추지 않은 대상에 불과해. 하지만 이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칙들은 그 자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네. 이언 스튜어트 교수님이 변호사가 될 뻔했는데 수학자가 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맥, 자네는 나에게 어떻게 수학자가 됐냐고 물어봤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재능과 경력, 그리고 적절한 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잘못된 사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함께 일어나서 오늘날 내가 될 수 있었다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잘했지. 하지만 7살이 되었을 때 영영 수학과 이별할 뻔했어. 수학시험을 보았는데 뺄셈 문제를 그 전주에 배운 덧셈을 해버렸네. 결국 0점을 받고 반에서 꼴등을 했어. 반 친구들이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 나도 수학에 관심이 없었고 수학 시간이 지루하기만 했어. 하지만 나를 구해준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뼈가 부러진 사건이고 하나는 우리 엄마라네.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한 아이가 나를 밀치는 바람에 쇄골이 부러졌지. 그 사고로 나는 5주 동안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우리 엄마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하셨네. 엄마는 학교에서 수학책을 빌려오셨고 엄마와 나는 그 책으로 보충 수업을 했어. 나는 글씨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연습장에 글씨를 써주셨어. 그래서 어머니가 다친 집에서 해독하는 그 기간 동안 수학 보충 학습을 해줬다고 합니다. 부러진 뼈가 붓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나는 수학에서만큼은 다른 아이들보다 10주 앞서 있었다네. 엄마와 나는 함께 수학을 공부했고 운 좋게도 다른 나머지 과목을 따라잡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지. 내가 시험에서 0점을 받은 이유는 내가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시험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지. 만약 선생님이 문제를 신중하게 읽어보라고 이야기하셨다면 나는 점수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음,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아이들이 1등이 되려고 필사적이었지. 이런 경쟁적인 교육 관행이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쟁적인 분위기는 나와 다른 학급 친구들에게 유익했다. 경쟁하면서 수학 실력이 늘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어떤 사람도 그냥 수학자가 되지 않는다네. 수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도 쉽게 수학의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지. 만약 내가 쇄골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백 선생님이 아이들 사이에서 경쟁심을 부추기지 않았다면, 레드포드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많지 않았다면, 그리고 레드포드 선생님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자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대신 부모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르지. 누구나 지금과는 다른 운명을 겪을 수 있거든. 간단히 말하자면 맥, 자네는 선생님이 자네를 한번 쓱 보고 자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네. 선생님이 자네의 재능을 알아보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되네.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자네를 잘 지도해준다면 자네는 평생 그 선생님에게 고마워하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의 재능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신경 쓰는 경우도 있지. 그리고 자네 재능을 높이 사는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가끔 자주 자네가 바보 같다고 느끼게 만드는 선생님의 말로 최고의 선생님의 경우도 있으니까. 쭉 재밌는 얘기가 나오고요. 끝에 수업을 가르치는 법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997년 BBC에서 크리스마스 특집 강연을 하게 되었다네. 5시간짜리 생방송이었지. 이 강연 시리즈는 1820년 마이클 패러디에 시작된 것으로 나는 두 번째 수학자 연사가 되었지. 5개의 강연 중 하나는 대칭성과 패턴 형성에 관한 것이었고 나는 늘 인용하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로 시작했지. 식상하겠지만 좋은 표현이었어. 호랑이여 타오르는 불꽃이여. 그 시는 이렇게 끝나지. 그 어떤 불멸의 손과 눈이 내 그 두려운 대칭을 만들었는가? 우리는 텔레비전에 실제 호랑이를 출연시키기로 했다네. 우리가 호랑이를 구하는 과정이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지. 하지만 우리는 마침내 구할 수 있었다네. 미카라는 호랑이는 6개월나 암컷인데 2명의 조련사가 쇠사슬로 묶어 강연 자리에 데리고 나왔지. 나는 청중이 그렇게 갑자기 조용해진 경우를 처음 봤다네. 미카의 역할은 시의 의미를 상징하기 위한 것 이상이었지. 내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대칭성은 바로 호랑이의 줄무늬였다네. 특히 꼬리 부분에 있는 규칙적인 고리 모양이었지. 니카는 단연 최고 스타였지. 니카는 아름답고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얻을 수 있었다네. 나는 대학 강좌에서 이런 식으로 강연을 한 적 없어. 이렇게 인상적인 강의 내용을 한 게 나오죠. 호랑이가 나온다면 누구도 숨죽이고 집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내 생각에는 좋은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고라니.
이건 단지 정확하고 명쾌하게 강의하고 시험 점수를 매기는 것만 의미하진 않지. 강의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학생들이 주제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지. 자네가 강의를 하든 학생들과 상담을 하든지 간에 자네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난해하고 불투명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해. 자, 그리고 쭉 나와서 요 재밌는 또 내용이 나와요. 자네가 처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학생들은 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인지 질문할 것을. 예를 들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가 플러스 15인 경우처럼 말이야. 이 주제는 고등학교에서 다루어야 하지만 자네는 수학적인 전통을 보여줘야만 한다네. 첫 번째로 이는 정해진 관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네. 수학계에서 이미 인정하는 것이지만 만일 수학자들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5다.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네. 그 경우에는 곱셈의 개념이 다른 거지. 대수학의 일반 법칙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지. 오래되면 새로운 문맥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기도 하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수를 은행에 있는 돈이라고 가정하여 자네가 가진 돈은 양수, 은행에서 빌린 돈은 음수라고 생각해보게. 따라서 마이너스 5는 5달러의 빚이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5는 5달러씩 3번 빚을 졌다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빚진 총 금액은 15달러가 되지.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야. 그 어떤 누구도 여기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지 못할 거야. 그렇다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의 경우는 어떤가? 자네가 5달러씩 3번 빚진 것을 은행이 탕감해준다면 결국 자네는 15달러를 가지게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는 15가 되는 것이세. 이렇게 우리가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강의 도중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 다른 쪽 또는 예전에 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네. 이것 또한 저도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구멍이 뚫리면 안 돼요. 예전에 뚫린 구멍 때문에 나중에 배운 내용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며 자네의 수학적 지식에 숨겨진 가정의 의문을 갖지 않은 채 당연시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네. 기존의 수학 개념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될 때마다 자네는 과거 해석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단기적으로 사용했던 방법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이지. 수학은 기존의 것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도 어렵지. 하지만 종국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워야 하네. 데이비드 툴은 이런 과정과 개념을 합성해 프로셉트라고 불렀다니. 종종 프로셉트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개념처럼 보이기도 하지. 프로세스와 컨셉트의 합성어니까요. 수학이라는 예술의 묘미의 관점은 이리저리 바꾸어 보는 데 있다네. 자네가 연구를 할 때 이렇게 관점이 바뀐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지.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네. 학생들이 새로운 프로셉트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을 때 그 이유가 과정을 이해하는 데 실패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 자네의 역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까지 바탕이 되었던 여러 가지 생각을 되짚어보는 것이라네. 자네 학생들이 대답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겠지. 자네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겠지. 이렇게 교수법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자 이언 스튜어트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수학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수학 전공자 중에서 수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업을 택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수학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수학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수학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설명한 이 책은 자신의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젊은 수학도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자처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수학이 우리 삶에서 왜 필요한지, 수학자의 길은 어떤 것인지, 수학자는 얼마나 보는가, 수학자들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학도들이 궁금해할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수학적 사고의 아름다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수학적 재미를 알려준 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이 되고 유용한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눌러서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